2013년도 상황판단 영역 인책형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네, 선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입니다. 사람이 꿀벌에 쏘였다면 그는 일벌이나 수벌에 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제 암컷인 일벌과 여왕벌은 침이 있으나 수컷인 수벌은 침이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수벌에 쏘였을 것이라는 것은 틀린 진술이 되어서 1번은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선지입니다. 일벌은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지고 성별에 따라 역할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데요. 1번 선지를 풀이하면서 읽은 이 문장에서도 일벌은 이제 암컷이라고 하였고, 네, 같은 문단, 네, 에서 이제 1번은 계속 암컷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수벌은 꿀벌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보호하는 파수병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마지막 문단에 이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일벌은 꽃가루를 모으고 파수병의 역할을 하며 라고 하였기 때문에 수벌이 아니라 일벌이 이제 파수병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어서 3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일벌이 낳은 알에서 부화된 유충이 로열 젤리를 계속해서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제 일벌이 낳은 알은 미수정 라님으로 수벌이 된다라고 하였고 여왕벌의 알만이 수벌의 정자와 수정되어 암벌인 일벌과 여왕벌로 발달한다라고 하였으므로 4번은 이제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여왕물질이라는 선분비물을 통하여 새로운 여왕벌의 출현이 억제된다라고 하였는데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여왕벌에서 여왕물질이라는 선분비물이 나오고 여왕벌과 접촉하는 일벌은 이 물질을 더듬이에 묻혀 벌집 곳곳에 퍼뜨린다. 이 물질의 전달을 통해서 여왕벌의 건재함이 알려져서 새로운 여왕벌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집단에게 알려지는 것. 이 내용으로부터 5번 선지는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언어논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사실 확인형 문제로 본문 글의 내용을 파악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였는데요. 네,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입니다. 올해 여름의 첫날은 5월 5일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입하의 날짜를 알아야겠죠. 네, 상황에 보시면 입하의 경우 앞 절기와 16일 간격이라고 하였고 이제 글에 보시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5일 간격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춘분의 날짜가 이제 3월 21일로 주어져 있습니다. 춘분으로부터 이제 날짜를 세어보시면 춘분과 청명 사이는 15일 간격이어야 할 것이고 네, 그렇게 15일을 세어주시면 청명은 4월 5일이 도출이 되고 청명과 고구도 15일 간격이므로 이제 고구는 4월 20일이 될 것입니다. 입하는 16일 간격이기 때문에 세어주시면 5월 6일이 되어서 여름의 첫날은 5월 5일이다 라는 진술은 틀린 진술로서 1번은 틀린 선지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절기의 양력 날짜는 매년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기 사이에는 보통 15일의 간격이 있지만 일부 절기의 간격은 하루 늘거나 줄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제 매년 고정적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선지입니다. 올해 태양 환경이 60도가 되는 날은 5월 중기인 소만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글에 보시면 15도씩 증가할 때마다 절기와 종기를 매겨 나가고 이제 춘분은 환경의 기점이 되며 환경이 0도일 때라고 하였으므로 춘분이 0도,
청명이 15도, 고구가 30도, 입하가 45도, 소만이 60도임을 알 수 있어서 3번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올해 7월 24일은 태양 환경이 120도에서 135도 사이에 있는 날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3번 선지를 풀이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보시면 태양 환경이 120도가 되는 절기는 이제 대서가 됩니다. 135도인 때는 이제 입추가 되겠죠. 선지 1에서 이제 입하의 날짜를 계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각 절기별 날짜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대서는 7월 23일이고 입추는 8월 8일이기 때문에 7월 24일은 대서와 입추 사이로 태양 환경이 120도에서 135도 사이에 있는 날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선지입니다. 올해 입춘부터 고구까지의 날짜 간격은 한로부터 동지까지의 날짜 간격보다 길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15일이 아니고 14일 또는 16일인 절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춘부터 고구 사이에는 절기간 간격이 모두 15일인데 이제 한로부터 동지까지의 경우에는 대설이 앞절기와 14일 간격이기 때문에 입춘부터 고구까지의 날짜 간격이 더 길음을 알 수 있어서 5번 선지 또한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땡땡시의 도로명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땡땡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도로명은 1번을 보시면 행복 일가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 현황에 보시면 1년 번호는 로와만 결합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발견될 수 없겠고 2번 대학 2로 1년 번호형이 로와 결합된 경우로 이제 글의 내용에 부합을 해서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국민 3길은 이제 1번 행복일가와 마찬가지로 1년 번호형이 로와만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3번 역시 발견될 수 없고 4번 덕수궁 뒷길 이제 도로명 현황에 보면 방위형은 골목과만 결합되었다고 했는데 골목과만 결합되었으며 사용된 어휘는 동서남북으로만 한정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은 발견될 수 없고 역시 5번도 중앙은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될 수 없는 도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4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하였는데요. 먼저 기억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재난은 제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제의는 재난과 변이의 합성어로 재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입니다. 조선시대 기효제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통치수단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문단에 이제 보시면 기효제에 대해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고 가뭄으로 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통치수단이기도 했다는 것은 옳은 진술로서 니은은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입니다. 제1론에 따르면 제2는 지배계층의 실정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유학의 제1호는 한나라 때 일시공수 지진 등의 재앙을 통치자의 실정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연원했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디귿 역시 옳은 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을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국가적 의례는 제1론을 바탕으로 시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여제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하던 의례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기양 의례에는 기효제와 여제 등이 있었다. 첫 번째 문장에 기양 의례는 제2에 대처하는 국가적 방식이다. 즉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국가적 의례인 여제는 기양 의례에 포함이 되고 기양 의례는 제2에 대처하는 국가적인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조선시대 지배계층은 제의에 대한 대응을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제1호는 재난을 입은 피지배계층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국가적 의례는 제1호를 바탕으로 시행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옳은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는데요. 네,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관광극장 유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역별 관광협회인 충청북도 관광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네, 땡땡법 제-조 5항에 의하면 관광극장 유흥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동조 6항에 보시면 제5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에 관한 권한 일부를 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청주시에서 관광극장 유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역별 관광협회인 충청북도 관광협회에 등록이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땡땡법 제-조 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이제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기 때문에 2번 역시 옳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위탁한 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1번 선지에서 살펴본 5항 및 6항에 보시면 한옥체험업의 경우에도 이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광협회 등에 이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 꼭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한 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은 또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땡땡법 제-조 2항에 의하면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4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군산시에서 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종합유원시설업은 시행령 제1항에 의하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에 해당하고 법 3항으로 가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산시에서 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어서 5번이 옳은 선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